민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늦었지만 말이야. 아버지!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도 식당 일을 나가던 모습이요.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아픈 것도 참고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하지만 민수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 폐병까지 걸려서 이제 거처도 없이 살고 있다. 힘들었다고요? 민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트로트 가수 민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홍대 뒷골목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작은 라이브 카페 달빛 무대에서 오늘도 김민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33살이 된 민수는 이곳에서 매일 밤 무대에 서죠. 무대 위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은 눈물빛 흘러내리는 이 마음을. 민수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어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한의 소리 같았죠.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박수를 보냈고 옆자리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나면 민수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은 꺼지고 남은 건 단칸방 고시원뿐이었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돌아가는 길,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공연료로 받은 10만 원. 이것도 감사해야 할 돈이었어요.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삐걱거리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전자레인지 하나가 민수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대신 창가에 놓인 작은 아이스박스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끓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며 민수는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상도 밀양. 그곳에는 민수를 키워준 어머니와 이모들이 계셨죠. 어릴 적 민수에게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기석,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민수의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고함 소리와 폭언들. 이 집안 꼴이 뭐냐?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런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결국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처음으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 허리가 굽도록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홀서빙까지 못 해본 일이 없었죠. 이모들도 차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민수 학비는 우리가 되겠다. 걱정 말고 공부해라. 그런 따뜻한 말들이 민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민수는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송금을 합니다.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큰이모 생활비 20만 원, 작은이모 용돈 10만 원. 자신의 생활비는 늘 맨 나중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내일도 달빛 무대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신촌 지하상가에서 버스킹도 예정되어 있었죠. 빠듯한 일정이지만 이것이 민수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수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민수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무대 위에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민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달빛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휴대폰에 걸려온 낯선 번호를 발견했어요. 보통이라면 무시했겠지만 뭔가 직감이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죠? 저는 SBS 예능국 전국 트로트 제왕 프로그램 작가 이현주라고 합니다.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전국 트로트 제왕이라니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말인가요?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요? 저희가 민수 씨 공연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무명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작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진짜 실력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역대 우승자들의 화려한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실력파 가수들이었죠. 과연 자신 같은 무명 가수가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어머니의 산소가 있었어요. 작은 봉분 앞에 앉아 민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한테 큰 기회가 왔어요. 텔레비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묘비에 새겨진 자애로운 어머니 김정순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노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다. 진심이 담긴 노래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그 말씀이 민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나 이젠 좀 웃겨줄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첫 녹화 날,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튜디오 안에는 화려한 무대와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프로 같아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의상에 완벽한 헤어스타일까지 민수는 갑자기 초라해졌어요. 다음 참가자, 김민수 씨 나오세요. 민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집중됐습니다. 긴장한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제가 직접 만든 이모의 된장찌개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된장찌개라니 뭔가 독특한 제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손맛 그리워서 이모네 집을 찾아가며 된장찌개 끓여주며 우시던 이모의 그 마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 그런 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준 이모들의 사랑이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을 불러봅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한 관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트로트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예요. 그날 방송이 나간 후 민수는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눈물 없이 못 듣는 사연 가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이런 게 진짜 노래지. 우리 엄마도 우시면서 보셨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민수는 어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시작인 것 같아요. 방송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계약 제의를 해왔고 광고 회사에서는 CF 모델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KBS 트로트 가요제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왔어요. 새로 맺은 매니저 박 실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출연이라니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지방축제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대 행사, 전주 비빔밥 축제, 안동 탈춤 페스티벌까지 민수의 스케줄표는 금세 빼곡해졌어요. 한 달 수입이 고시원에서 라면 먹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말 민수는 기차를 타고 고향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큰 이모와 작은 이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두 이모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해졌네. 큰 이모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텔레비전에서 내가 노래하는 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작은 이모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야 내 엄마 한이 조금은 풀렸다. 민수는 이모들과 함께 동네를 걸으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그때는 가난해서 창피했던 이 골목길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놀림감이었던 낡은 한옥들도 이제는 정치 있어 보였어요. 이모들, 제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폐가 된 김씨 종택 있잖아요. 거기를 사가지고 음악학원을 차리려고 해요. 이모들은 깜짝 놀랐어요. 음악학원이라니? 네, 어머니 이름으로요. 정순가요학원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동네 아이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꿈도 못 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이모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녹음실에서 첫 정규 앨범 작업에 매달렸어요. 타이틀곡은 어머니의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곡이었죠. 앨범이 나오자마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첫 주 판매량이 10만 장을 돌파했어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K트로트 대상 시상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민수는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민수는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민수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이모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상식 생중계를 본 이모들은 집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민수의 수상 장면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방송국에서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피골이 상접한 남자였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를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민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아빠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간 그 사람, 어머니를 울게 만들고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김기석. 민수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이름의 주인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분명 아버지 김기석이었지만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예전에는 건장했던 체격이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내가 노래하는 걸 봤다. 정말 잘하더라. 민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늦었지만 말이야. 아버지,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매장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입니까?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하지만 민수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 폐병까지 걸려서 이제 거처도 없이 살고 있다. 그때 방송국 작가 이현주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이분은 누구세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하지만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민수 아버지입니다. 이현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수 씨가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셔서요. 그녀는 즉시 무언가를 떠올린 듯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민수에게 특별 기획을 제안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 특집은 어떨까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기획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이미 방송국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동정을 샀습니다. 제가 민수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요. 이제라도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방송 작가들은 이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버림받은 아버지와 성공한 아들의 감동제외 -2보다 더 완벽한 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셜미디어에도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기석과 민수가 만나는 장면을 찍어 올린 것이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민수 씨 아버지 진짜 힘들어 보이시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겠어요. 역시 효자 민수.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하지만 정작 민수는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멋대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기석은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작은 출연료와 팬들이 보내주는 도시락 덕분에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아버지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민수 씨, 시청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무대 한번 어떠세요? 싫습니다. 민수가 잘라 말했어요. 그 사람과는 절대 함께 무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송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들과 화해할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모습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팬들의 반응이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팬들은 민수 오빠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다른 팬들은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민수를 옹호했어요. 민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어머니의 상처까지 드러내야 했고, 가만히 있자니 사람들이 자신을 몰인정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편이에요.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공의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방송국의 압박, 팬들의 시선, 그리고 기석의 끈질긴 접근까지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말이죠. 민수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매니저 박 실장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어요. 민수 씨, 지금 KBS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두고 고시원에 틀어박혔어요. 밖에서는 기석이 방송국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수, 아버지를 외면하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이모들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 이모와 작은 이모는 방송국 앞에서 눈물로 항의했어요. 우리 민수가 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큰 이모가 기자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세요? 민수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면서 민수는 평생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노릇이에요? 작은 이모도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모들의 말보다는 기석의 처량한 모습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아들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석의 모습이 더 자극적이었거든요. 팬들도 점점 양분되었습니다. 민수 팬카페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민수 오빠가 너무 차갑다, 아버지도 사람인데 기회는 줘야지라는 댓글들과 민수 오빠 편에 서야 한다,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대립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갑자기 FM 라디오 방송국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생방송에 나가고 싶습니다. 진행자도 제작진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신가요? 사전 협의도 없이. 제발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제작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라디오 부스 안은 조용했어요. 진행자도 숨을 죽이고 민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사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으면 진실이 왜곡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방송국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제작진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부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살 되던 해 그 사람이 제 어머니를 피멍들게 했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시며 우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구나.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도 점점 민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허리가 굽도록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설거지부터 홀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모들도 차례로 도움을 주셨어요. 제 학비를 대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전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끝나자 라디오 방송국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대부분 민수를 응원하는 전화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수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모든 출연을 취소했고 광고 회사들도 계약을 파기했어요. 너무 논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수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너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한 후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디오 방송 이후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락이었어요. 소속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습니다.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민수 씨,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매니저 박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네요. 민수는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수입이 끊기자 민수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밀양에 짓고 있던 정순가요학원 공사도 중단됐어요.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자신 때문에 이모들마저 고생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모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너무 매정하다. 은혜를 모르는 녀석이야 라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큰 이모는 전화해서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상처받게 만들었구나 싶어서요. 그런 민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직면할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고집불통인가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제가 나쁘다고 해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을 보면 엄마가 맞던 그날이 떠올라요. 엄마가 우시던 모습이 생각나고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평생 도망쳤어요, 엄마. 아버지를 잊은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때 민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화가 난 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보다도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 때문이라는 거리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전 용서까지는 안 해도 외면하지는 않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수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석이 폐병으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수는 원무과로 향했어요. 김기석 환자 병원비 정산해 주세요.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마지막 적금을 털어 병원비를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기석을 직접 만날 용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기석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간병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기석이 간병인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기석은 몇 년 전부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폐지 더미 속에서 민수의 공연 포스터를 발견했대요. 그 포스터를 보고 기석은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저런 훌륭한 아들을 두고도 모른 척 했구나 싶어서요.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후회하며 살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달빛 무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어서 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여기는 내 무대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무대에 섰어요.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민수는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눈물빛을 부르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고난을 겪고 나서 더욱 진실해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대중의 인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날 밤 민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거라고.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로 노래할 거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어요. 달빛 무대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 후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관객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어요. 대신 진심으로 민수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민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아직도 기석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트로트 대상 측에서 민수에게 특별 무대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시상식이 아니라 순수하게 노래만 부르는 무대였습니다. 민수 씨, 1년 전 일은 잊어주세요. 프로그램 PD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청자들이 민수 씨 노래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어요. 단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 화려한 무대에 서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1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새로 만든 곡을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PD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민수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민수는 지난 1년 동안 써온 새 곡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모두 담긴 곡이었습니다. 미움도 있고 연민도 있고 그리고 조금의 이해도 있었어요. 시상식 당일 민수는 간단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만의 품격이 있었어요. 객석에는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뒤편 관객석에 휠체어를 탄 기석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기석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무대 조명이 민수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어 가슴에만 묻어두었네.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욱 깊어졌고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야 부를 수 있는 노래였어요. 엄마라는 그 이름은 언제나 따뜻했는데 아빠라는 그 이름은 왜 이리 무거운 건지.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노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가족, 상처받은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의 이야기들이요. 미워도 그리운 마음 사랑해도 아픈 기억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그 모든 게 나의 삶이라고. 기석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한 원망도 용서도 아닌 그저 인정하겠다는 민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기석은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르지 못한 그 이름들 이제는 부를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이 나의 가족이니까. 노래가 끝나자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떠났어요. 분장실에서 민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무대를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 씨,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어보니 기석이 휠체어를 타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내 노래 들으면서 깨달았다. 내가 용서받으려고 했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말 미안하다. 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분노도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게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 편하게 살 거예요. K트로트 대상 무대 이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전국의 조선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찾아다니며 트로트 음악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복지관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저희도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 노래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권리 말이에요. 민수는 매주 다른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구의 미혼모 가정, 광주의 조선가정, 전주의 장애인 복지관까지 어디를 가든 민수는 같은 말을 했어요. 노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민수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민수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선생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어느 날 대구에서 만난 한 아이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혼자 자랐거든요. 그때 노래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노래로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달 후 민수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석이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어요. 민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기석은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의식도 흐릿했죠. 민수는 조용히 병실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어요. 저 왔어요. 기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알아본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야. 고맙다. 와줘서.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너와 내 엄마를 버린 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석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한 걸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 그런 아들을 키운 적이 없으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민수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틀 후 기석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민수뿐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민수는 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곡을 불렀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의 마이너스 어머니가 마루에서 부르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민수는 깨달았어요. 이 노래는 단순히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라 용서의 노래이기도 했다는 거요. 어머니는 평생 기석을 원망하지 않으셨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달빛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밀양에 있는 정순가요학원 부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곳에서 민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규모는 작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하겠다는 거냐? 큰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모.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6개월 후 작지만 예쁜 정순가요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매주 밀양을 오가며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가르쳤어요. 수강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만 받았죠. 개원 첫날 한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순가요학원 첫 수업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 불러요. 엄마 이름으로 만든 학원이니까 잘할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이제 괜찮아요.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은 누구에게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노래처럼 살아갈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빛 무대에서도 민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